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취임 1주년을 한 달여 앞두고 총무원 부실장 인사를 단행하며 2기 집행부를 새롭게 구성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신임 총무부장 성화 스님을 비롯해 신임 부실장에게 한국 불교가 민족의 정신적 지주가 될 수 있도록 당부했습니다. 한국 불교의 밝은 미래를 위해 종단 차원의 관심과 지지로 출범한 상월결사 대학생 전법위원회가 다음 달 첫 워크숍의 주제와 토론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은 대학생 전법을 의무가 아닌 생존의 문제로 강조했습니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18대 중앙조계의원 보궐선거에 단독 입후보한 탄원 스님과 허허 스님의 자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해 사실상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불교 전통 장례의식을 무형문화재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다비작법 보존회가 학술대회를 열고 1000년 넘게 이어져 오고 있는 다비의식의 중요성을 고찰하고 원형을 이어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이틀 동안 제15회 나란다 축제가 동국대학교 일원에서 열립니다. 뉴스인뉴스 오늘은 한국불교 대표 신행문화 행사로 자리 잡은 나란다 축제 운영위원장 성효 스님과 올해 일정과 의미, 주요 내용을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5일 금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 취임 1주년을 한 달여 앞두고 제2기 집행부가 구성됐습니다. 새 총무부장에는 전 기획실장 성화 스님이 임명됐는데요. 진우 스님은 한국 불교가 우리 민족의 정신적 지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남동우 기자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전 기획실장 성화 스님에게 총무부장 임명장을 전달했습니다. 문화부장에는 용암사주지 해공 스님, 사회부장에는 성불사주지 도심 스님, 사서실장에는 법련사주지 진경 스님이 임명됐습니다. 불교중앙박물관장에는 전 사서실장 서봉 스님, 불교문화재연구소장에는 인각사주지 호암 스님이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에는 연화사주지 묘장 스님, 사무처장에는 성남사주지 덕운 스님, 종단협 사무처장에는 정수사주지 타나 스님이 임명됐습니다. 진우 스님은 포교의 어려움과 출가자 감소에 직면해 한국 불교는 위기에 처해 있다며 우리 민족의 정신적 지주가 될 수 있도록 긴장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분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포교 영향을 강화하고 또 우리 불교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 그리고 1700년 역사에 걸맞게 한국 국민들, 특히 우리 불자들에게 신심을 불러일으켜서 우리 민족의 정신적 지주가 또한 2기 집행부 스님들에게 종단과 종도 불자들을 대표한다는 책임감으로 분발해 37대 집행부가 지향하는 목적을 이루는데 마음을 내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우리 종단이 정말 안정되고 또 모범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여줌으로 해서 우리 종도들과 신도들에게 그런 기대에 부응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잘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특히 진우 스님은 새 총무부장 성화 스님에게 수석부장으로서 부실장과 산하기관 기관장과 소통하고 화합해 맡은 일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원장 스님께서 37대 그 주요 정책에 대해서 이미 제시하셨습니다. 그게 잘 이루어져서 한국 불교가 주흥될 수 있도록 총무원을 스마트하고 일하는 조직으로 만들겠습니다. 문화부장 해공 스님은 한국 불교의 전통을 더욱 계승 발전시키겠다. 사회부장 도심 스님은 불교의 대사회적 위상을 높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사서실장 진경 스님은 소통과 화합으로 불교 중흥에 일조하겠다. 불교중앙박물관장 서봉 스님은 다양한 활동으로 박물관을 발전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불교문화재연구소장 호암 스님은 아카이브 구축으로 문화발전에 기여하겠다.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묘장 스님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자비의 손길을 펼치겠다.
종단협 사무처장 타나 스님은 각 종단이 화합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37대 집행부 2기가 출범하면서 주요 정책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BTN 뉴스 남동우입니다. 한국 불교의 밝은 미래를 위해 종단 차원의 관심과 지지로 출범한 상월결사 대학생 전법위원회가 다음 달 5일 첫 워크숍을 앞두고 전법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며 대학생 전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상월결사 회주 자승스님은 대학생 포교는 의무를 넘어선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정현선 기자입니다. 상월결사 대학생 전법위원회가 다음 달 5일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열리는 첫 워크숍을 앞두고 주제와 목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어제 동국대학교에서 열린 예비 워크숍에는 상월결사 회주 자승스님을 비롯해 대학생 전법위원회 집행위원과 정책기획단 위원 50여 스님, 대불련 소속 학생들이 참석했습니다. 자승스님은 대학생 포교를 의무가 아닌 생존의 문제로 강조하며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한국 불교가 큰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대학생 포교는 우리 스님들의 의무 이전에 생존의 문제입니다. 앞으로 10년 이 시기를 놓치면 한국 불교 최대의 위기를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원력 있는 우리 스님네들이 10년을 내다보고 활기찬 원력과 신심이 넘치는 포교를 대학생 중심으로 근간으로 해서 해야 된다는 생존의 문제로, 이건 의무도 아니고 불교가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방법으로 최선을 대학생 포교에 다해야 된다는 말씀을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비 워크숍에서는 한국 불교의 현주소를 다시 한번 또 뒤집어 보고 대학생들을 여러분들이 좀 더 가까이 세세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를 통해서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 또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고민해보는 그런 열띤 토론회가 되기를 바라고.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왜 대학생 전법인가를 주제로 오늘날 불교의 현주소를 분석하며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대학생 포교의 핵심은 뭐냐? 교수입니다, 교수. 예. 각 대학의 불자 교수를 얼마나 찾아내느냐, 그리고 그들을 훈련시켜서 그 학생들에게 봉사하게 하느냐, 그게 핵심이에요. 핵심적인 불자 교수 한 사람만 있어도 불교 학생회가 운영이 되고 그 다음에 발전합니다. 현장의 젊은이들의 생각을 반영해서 그것을 포교에 활용할 줄 아는 전문 포교사, 그 전문 포교사는 대학 교수들이다. 이어 최민주 초청 강사는 대학생을 이해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최근 자기 홍보의 기본 소재가 되고 있는 MBTI의 개념을 공유하고 활용 방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상훈 전국 교수불자 회장은 대학생 전법 이렇게 합시다를 주제로 대학생에게 불교의 가르침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대학생 포교 현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홍대 선원주지 준한 스님과 신구대학교 지도법사 해동 스님, 김용진 국립경상대학 지도교수, 주현우 경북대 불교학생회장은 현장 사례를 공유하며 다양한 관점에서 효과적인 대학생 포교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이어 동국대 학생처에서는 대학생 불교 동아리 이렇게 만든다를 주제로 동아리 설립 절차와 방법을 공유했습니다. 대학생 전법위원회는 예비 워크숍을 통해 대학생 전법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대학생 전법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고민했으며 다음 달 5일과 6일 마곡사 일원에서 열리는 전체 워크숍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 고민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BTN 뉴스 정현선입니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18대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에 단독 입후보한 제2교구 직선직 탄원스님과 직능대표 문화분야 허허스님 자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396차 회의를 열고 제18대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 입후보자 자격심사의 건을 논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선거법 제74조에 따르면
중앙종회 의원 후보자 수가 선출 정수 이내인 때는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선거일에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합니다. 선거법 제75조에 따르면 직능대표 중앙종회 의원은 직능대표 선출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중앙선관위는 이를 당선인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한편 봉선사 주지 후보자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는 9월 4일 오후 1시, 직능대표 선출위원회 회의는 같은 날 오후 2시, 중앙종회 의원 보궐선거는 7일 오후 2시에 각각 열립니다.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다비 작법 보존회가 다비의 가치의 전승을 주제로 첫 번째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전통문화 다비의식을 무형문화재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조명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정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 발족한 다비작법 보존회가 불교 전통 장례 의식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학술 연구 결과를 선보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1차 학술대회 무형문화유산으로서 다비의 가치와 전승은 다비뿐 아니라 한국 불교의 불교 장례식을 전반적으로 조명하는 자리였습니다. 다비작법 보존회 회장 현법 스님은 문중과 사중 고유의 방식으로 엄숙하게 진행되는 다비의식은 외부인의 출입과 조사에 어려움이 있었고 그 결과 학술적 연구와 보존 노력도 부족했다고 현실을 진단했습니다. 불교의 유익과 함께 시작되었고 불교 의례집의 편찬과 더불어 불교 문화로 자리 잡았으나 근래 다비가 비정례적으로 일부 큰 스님 입적 때만 봉행되어 전수자가 부족, 설행 기록도 부재하여 전승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조 발제를 맡은 보광 스님은 죽음에 대한 의례를 간소화하는 사회 흐름과 사중에서도 스님들의 다비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스님은 이처럼 전통 장례 문화가 사라져가는 이때 신라 문무왕 이후 1500여 년의 역사를 지닌 불교의 다비의식이 원형 그대로 전해지고 있는 것은 보존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다비의식만을 분리해서 볼 것이 아니라 불교 장례의식과 명정 등도 보존하고 다비의식도 함께 아우르는 전반적인 불교 장례의식을 무형문화재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진 발표에서 초기 불교의 다비, 한국 장례 문화의 흐름, 다비의 현 실태와 개선 방향 등 다양한 측면에서 다비를 조명하는 발표들이 이어졌습니다. 화장에 관한 많은 논의점이 있지만 본고에서는 초기 불교의 화장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처님의 마지막 여로의 경전인 한역 유행경과 이에 상관한 마빠린 입바나 수탄타의 이 경전을 인용하면서요 분석하는 정도로. 조계종 총무원장 진호 스님은 다비의식이 불교의 전례와 함께 자연스레 한국의 전통문화로 흡수 전승된 불교 장례법이라며 역사 전반에 걸쳐 그 전승 과정들이 드러나 있다고 전하며 연구자들을 격려했습니다. 대열반경, 근본 설일체 유부, 비나야 잡사 등 초기 경전뿐만 아니라 삼국시대 삼국유사, 고려시대의 탑 비문 등의 기록이 전해지고 있으며 조선시대의 성문상의 초, 성문 가래초 등 승가 상례 의례집의 편찬과 함께 불교 특유의 의식으로 자리 잡아오고 있습니다. 다비작법 보존회는 조계종단과의 긴밀한 교류와 공동 연구를 지속해 종단 차원의 불교 장례 의식 및 다비식을 무형문화재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불교계 최대 청소년 문화 행사 나란다 축제가 다음 달 1일 열립니다. 나란다 축제 운영위원장 성효 스님 모시고 관련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청소년 신행 문화 행사로 꼽히는 나란다 축제가 어떤 행사인지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 은사 스님의 그런
한국 불교에 대한 염려, 미래 불교에 대한 그런 우려점이 결국 포교라는 것을 알아차리시고 우리 청년들, 학생들, 어린 친구들에게 불교 포교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교육이라는 틀에서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하셨고 네. 거기에 대한 투자라든지 당신의 역량을 굉장히 집중하셨다. 그래서 당신이 가지고 있던 그런 사재를 다 털으셔서 은정재단을 만들고 해서 시작하게 된 게 벌써 15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지금은 이미 꽃을 피우고 있다. 예. 그렇지만 앞전에 3, 4년 정도 그런 어려웠던 코로나 시국 때문에 잠시 멈췄다가 이제 새롭게 네. 뭔가 그동안에 축적된 아이디어 또는 또 새로움 또 저변 뭔가 좀 빠짐없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 K라는 표현을 국제적인 표현을 써가면서 K불교, 네. K불교 은정재단의 포교 축제다. 그것이 이제 상월결사라는 우리 새로운 이사장 스님의 그런 원력이 또 포함돼서 더욱더 확장되고 네. 미래 어떤 한국 불교를 책임질 정도로 그런 큰 축제가 돼가고 있다는 거죠. 네. 불교 교리를 공유하고 확인하는 축제로 시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여 년을 넘기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올해 네. 15회째를 맞았습니다. 어떤 프로그램과 어떤 일정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범종을 올려라, 도전. 우리 어린 친구들이 굉장히 즐거워하고 주변 가족들 네. 또 친구 뭐 할 것 없이 굉장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핵심적 프로그램과 고등학생, 중학생 상위자들은 교리를 통한 시험을 보게 해서 직접적으로 공부를 해서 경쟁심이라든지 불교에 대한 새로운 이해 이런 것들이 빠른 속도로 그 친구들이 진행이 되면서 핵심적인 프로그램으로 변화돼 갔죠. 그 청소년이 중심이니까 네. 그런 K-댄스라든지 청소년들 국악이라든지 그런 쪽에 집중을 해서 오게 됐었죠. 네.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이 예, 예. 직접 프로그램을 만들고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획기적이면서 청소년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 참여라는 관계가 절대적으로 바뀌어버리거든요. 내가 기획하고 내가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만들어진 그런 축제다고 했을 때 굉장히 그 친구들의 느낌은 남다르리라고 생각해요. 지금 2년째인데 벌써 참여 폭이나 어떤 그 기획력을 높이기 위해서 중학생 한 10명 정도 하고 고등학생 51명 해서 61명이 참여를 해요. 프로그램에 어떤 자기들만의 기획이 확고하게 관철될 수도 있는 그런 팀이에요. 네. 굉장히 청소년들이 느낄 때 이 축제가 어떤 타인에 의한 어떤 다른 나하고 관계없는 축제로 착각을 할 수도 있는데 참여를 하게 되면 완전히 바뀌죠. 네. 내 축제로 바뀌는 거라. 네, 맞습니다. 그런 의도적인 저희들의 또 다른 기획이 있었겠죠. 청소년들이 꼭 참가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 것 같은데요. 예, 그 가운데 예. 상월선언 안거 체험과 남산에서 인도를 걷다 순례 체험이 있습니다. 관심이 많이 들 것 같은데요. 이 기획 의도도 좀 궁금합니다. 예, 예. 지금 현재 이사장 스님이신
자자 성자 스님께서 인도 순례라는, 또 그 전에 순례에 대한, 수행에 대한 어떤 당신의 그런 목마름이 굉장히 컸었죠. 네. 무엇을, 당신의 원력을 무엇으로 채워내서 또 다른 어떤 포교 방식을 만들지, 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나란다 축제라는 틀을 조금 더 변화시키려는 그런 큰 모습이 아니었나 싶어요. 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청소년들도 체험이 가능하고 내 자신을 끌어가는데 핵심인데, 그런 부분을 청소년들이 많이 놓친 것 같아서 더불어서 좋은 기능으로 체험이면서도 수행이면서도 자기 정신 세계가 올바르게 네.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축제에 어떤 기대를 걸고 계시는지, 또 불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불교의 장점인 마음쉼의 그런 수행, 또는 걷기를 통한 자기 수행이 네.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국가적으로 치면 그런 좋은 정서로 청소년들이 성장해야만 국가가 또 튼튼해집니다. 네. 그런 것들이 작지 않다는 그런 큰 원력을 가지고 저희들이 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오는 1일 열리는 나란다 축제, 많은 어린이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해서 주체적이고 또 창의적인 행사가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를 계기로 또 불교의 밝은 미래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8월 25일 금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